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성인 ADHD 1탄입니다. 김철중의 이름은 낳는다. 오늘은 성인 주의력결핍 장애 및 과잉행동증후군 ADHD를 수배했습니다. 이 수배된 ADHD를 조사해줄 정신과 의사를 모셨습니다. 나혜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배당한 건가요? 수배당했죠. 잡혀왔어요. 아이고 무섭네요. 우리 지금 이제 개업했으니까 네. 나 원장은 조선일보 의학 전문 기자를 하시고 TV조선 의학 전문 기도 하셨습니다. 감회가 너무 새로워요. 그렇습니다. 네. 기자 생활을 정신없이 하다가 네. 이렇게 정신과 원장을 다시 하시니까 어때요? 정신이 없죠. 정신없 여전히. 여전히 정신이 없죠. 자, 오늘은 이제 그 정신이 없는 그 얘기를 네. 이제 할 겁니다. 발명가 에디슨, 수영 선수 마이클 펠프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공통적으로 알았다는 이 질환, ADHD. 예? ADHD. 성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증후군. 증후군. 자, 일단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의 정의 이런 경우가 이렇다. 그러니까 뭐 어텐션 데피시트니까 말 그대로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ADHD인데 성인은 ADD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ADD가 그러니까 H가 빠진 거죠. 하이퍼가 빠진 거네? 하이퍼 액티비티가 빠진 거네? 그렇죠. 그럼 과잉행동 없이? 과잉행동 없이. 아니 근데 이 과잉행동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잉행동의 정의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교과서에 worm-like. worm 아시죠? 벌레? 벌레. 네. 벌레처럼 기어간다. 꿈틀거린다. 그러니까 애들이 몸을 가만히 못 있고 막 꼼지락꼼지락하고 막 바닥에서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하는 거가 worm-like 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이퍼 액티브라고. 하이퍼 액티브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성인이 이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worm-like 하이퍼 액티비티는 많이 없어지니까 이제 이게 좀 진단이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성인에서는 주로 주의력 결핍이 이제 더 많다. 많죠. 그래서 ADD, Attention Deficiency Disorder. 뭐 그렇죠. 네. 근데 하이퍼 액티비티를 대체하는 성인 행동 뭐냐면 충동성이에요. 성인은 하이퍼 액티비티가 충동성으로 나타나요. 과잉 충동. 과잉 충동. 그래서 충동성 있는 행동은 많은 게 있죠. 내가 강연을 듣다가 도저히 지겨워서 못 참겠다. 뛰쳐나가. 이거 충동성이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보고 있는데 그만 보고 자라 이랬는데 밤새도록 보는 거야. 너무 재밌어. 빠져들었어. 이것도 충동성이죠. 어느 정도 다 누구나 다 이 정도는 있잖아요. 요거를 있으세요? 있으세요? 나 강의 많이 뛰쳐나. 두껍죠. 의심 많이 돼요, 사실. 어느 정도를까지를 사회적 수용성이 있다 하고 어느 정도 이상을 질병으로 봐야 될지를 좀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애매하니까. 그래서 이게 ADHD라는 게 병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증후군.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 기질처럼 좀 생각을 해라. 다만 이게 이제 발달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뇌가 크면서 생기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죠.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자 50 정도 넘었다.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는 이제 치료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겨? 우리 기자님께서는 이제 그냥 이게 왜냐면 발달이 아니라 이제 뇌가 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요. 50까지 살아왔으면 할 만큼 살아잖아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의심은 많이 됐지만 다행이야, 과거는 제가 알 다행이야. 수가 없으니까. 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치료가 한 40까지가 맥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좀 뭐랄까 좀 이겨냈다 그러기보다도 하여튼 그거를 나름대로 적응하는 방식이 생겼으니 40대 이상은 설사 그 안에 ADHD가 있더라도 많이 죽어 있죠. 많이 죽어 있는. 많이 죽었죠. 치료 겉으로 필요성은 드러나는 건 별로 없다. 없죠. 어떤 사람은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원인은 뭐예요? 원인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뇌의 발달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전적인 거죠. 타고나는 거. 아, 약간 그런 기질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거죠. 자, 그러면 그 20, 30대의 성인 ADD,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이 뭐예요?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한 게 학교를 꾸준히 못 가요. 야. 이제 학교를 가도 조금씩 항상 지각을 하고 그다음에 약속 시간 막 어기지 않나? 약속 시간도 대놓고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 한 뭐 10분, 뭐 맥스 한 20분까지 꼬물락거리다 늦는 거야, 그것도.
딴 생각하다가. 딴 생각하고 일단 이게 딴 생각도 있지만 그 ADD의 핵심인 이 좀 어려운 말로 집행 능력. 그러니까 executive function이 떨어지기 때문에 플래닝 하는 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5시까지 약속을 삼성동으로 가려면 4시에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출발해야지 요게 이렇게. 딱딱딱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병에 대한 자가 인식 자기 인식. 이게 떨어지겠네. 떨어져서 별로, 문제가 뭐냐? 왜 성인 ADHD를 치료하라고 하냐? 내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렇게. 내가 꾸준히 인내심이 부족하다. 그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뭐가 되냐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네. 자괴감이 생겨요. 나는 난 안 안 돼. 돼. 이게 이제 20대에서 꼭 치료받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로 병원에 오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 병원 안 올 것 같은데? 은근히 요즘 되게 많이 와요. 요새? 이게 좀 많이 알려져서 20대는 진짜 많이 오고 40대 이후는 거의 없겠네요. 다행이다 그래도. 네. 오니까. 되게 그러니까 많이 와요. 와서 뭐라고 그러면서 와요? 내가 주변에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보니까 20대에 오는 경우 대부분은 이제 공부를 하고 취준을 해야 되는데 그치. 집중이 꾸준히 안 되고 수정 공부하려고 폈는데 왼종일 이게 딴 생각만 하고 자기 너무 심각하다. 자기도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건 양반이고 더 심한 문제들은 이 ADHD 친구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이게 안정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 기복이 심해서 인간관계에 마찰이 생기기도 쉬워요. 욱하는 거. 아까 말한 충동성 있잖아요. 좀만 참으면 되는데. 그 삶이 주파수라면 진폭이 굉장히 심한 맞아요. 주파수의 삶을 사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스테디하지 아니라. 않고. 근데 확 올라갈 때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던 무슨 천재들,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처럼 뭐 업적이 뛰어날 수도 있죠. 잘 맞았으면. 최근에 이 마운 사이나이 하스피탈에 대학병원에 그 ADHD 성인 ADHD 그 교수님의 연구를 들었는데 핵심이 뭐냐? 모티베이션이다. 동기. 동기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좌지우지되는 게 ADHD는 너무 크다 편차가. 내가 이거 할래. 그러면 그냥 거기에 또 엄청나게 몰입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게 모티베이션만 확실하면 엄청 몰입하는데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는 일이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뭐 일을 닦는데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없지. 아니 뭐 학교를 가는데 그렇게 큰 모티베이션이 있나요? 사랑 빼고는 없어. 직장에 가는데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티베이션이 없는 일에서 되게 지루해하기가 쉽고 그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모티베이션이 생기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빌 게이츠거나 뭐 이런. 그렇죠.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래서 일을 많이 벌려는 놨는데 그림을 많이 그려놨는데 완성작이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이거는 되게 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편견을 깨고 싶은 게 뭐냐면 ADHD 하면 아직까지도 이 머리가 지적으로 지능이 떨어지거나 상당히 산만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천재가 오히려 더 많아요. ADHD는. ADHD는 천재병이야 오히려. 점점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그래서 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그런 약간 충동성 기질도 있고 주의력도 약간 산만하고 벌려놓기도 하고 막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죠. 그건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높을수록 그런 건 아니고 그런 ADHD랑 지능이랑은 상관이 없다. 지능이랑 상관이 없다. 지능이랑 별개의 영역이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오시면 뭐 전국의 어떤 병원도 물론 이제 이렇게 검사도 있지만 컴퓨터로 하는 단순 주의 집중력 검사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캣 검사라고 CAT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정말 단순 집중력이에요. 옛날에 뭐가 나오면 누르고 뭐 누르지 마세요. 그러면 안 눌러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천기 올려 이런 거 있죠. 재밌네. 천기 올려, 백기 올려. 그거를 하면 의외로 대학생들이나 머리가 좋은 뭐 우리 스카이 뭐 등등 학생들도 낮음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못해? 너무 단순한 건데? 네. 그걸 좀만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야? 참으면. 근데 이게 의외로 하면 나오실걸요? 나온다니까. 그게 약간 객관화된 점수로 나오겠네. 객관 점수 나오죠. 네. 뇌파 같은 건 안 찍어요? 뇌파도 사실은 진단 기준으로 들어가 있진 않지만 요즘에 이제 보조 진단 기술로 되어 있는데 베타분의 세타 레시오. 그 TB 레시오라는 걸 보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굉장히 서파가 많이 나온다. 머리가 천천히 약간 가수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에만 스위치가 딱 켜지고 나머지는 자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야 재밌네.
그러니까 내가 재밌어. 좋아하는 일은 에너지를 막 내.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거꾸로? 그 ADHD 제가 말했죠. 천재들이라니까요. 그러네. 머리 쓰는 천재네. 뇌를 쓰는 천재. 그래서 천재. 자, 그러면 내가 요즘 이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나 선생님 저 ADHD 같아요. 이렇게 와서 실제 검사를 해보면은 어때요? 검사를 해보면 우리 모든 정신과의 검사는 솔직히 명확한 건 없어요. 임상 증상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표 없어요? 이렇게 표? 있죠. 자가 보고식 스케일이 있고 또 이제 성인 ADHD 스케일도 있는데 확실히 비조직화, 그다음에 감정 조절의 장애, 그다음에 충동성 요런 것들은 거의 있어요.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얘기들인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 그 주의력 결핍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서 그냥 자라서 어른이 돼서 그게 계속 이어진 거 아니냐? 그게 대부분이죠. 아, 그게 대부분이야. 네. 성인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몇 한 프로예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 문제를 3분의 2? 3분의 1. 1 적네. 아니죠. ADHD가 성인까지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럼 3분의 1 새로 생긴 거야? 어른 돼서 생긴 거야? 아니죠. 3분의 2는 아까 말했듯이 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보상을 해서 사회생활에 적응한 거죠. 웜 라이크, 꼼지락거리는 건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지각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자. 나는 이렇게 하면은 충동성이 높으니까 한 번 더 참아야지. 요게 이제 수그러드는 게 사회적 적응하는 게 3분의 2고 이게 어렸을 때는 뇌가 계속 자라잖아요. 자라면서 부족한 부분이 티가 많이 나는데 성인이 되면 뇌가 안정화가 되면서 좋아질 거 좋아지고 아주 심한 사람만 증상이 남는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의 치료를 받아야지 무조건 치료 받는 건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과연 이제 낫게 해줘야지. 낫게 해줘야죠. 그러면 일단 어떤 상태에서는 치료를 시작합니까? 1번은 제일 흔한 거는 자기가 절박해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괴롭구나. 정말 집중이 안 돼. 미치겠어. 걔네들도 괴로워.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요즘에 스카 있잖아요. 스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모르시죠? 스카 모르면은 뭐야? 어디 편의점에 있는 거야? 스카가 스터디 카페예요. 스터디 카페. 저희 몰랐잖아요. 들어봤어. 스카에 갔는데 자기만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죠. 가만히 못 앉아 있는데 너무 자기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자존감이 확 떨어지죠. 진짜 정말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와서 절실한 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병원까지 온 것만 해도 기특하다. 기특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나마 치료에 효과도 있고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치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ADHD라고 알고 오시는 게 아니고 그 ADD, ADHD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 병이 충동성이기 때문에 온갖 공존 질환, 불안증,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뭐 약물 중독 뭐 다 있어서 요새는 그거를 이제 짝짝짝짝 해보니까 충동 조절의 문제였구나. 야, 그걸 모르고 계속 고생하는 사람도 있겠네. 이게 그래서 모 어떤 기업의 이제 변호사신데 알고 보니까 이 변호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저 이거 먹으니까 집중 너무 잘 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이거 다 먹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이거 손해 봤던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실제로 손해 볼 수도 있죠. 자,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치료는 정말로 좀 제일 쉬운 거는 그리고 우리가 권고하는 거는 무조건 약을 먹어라. 자기가 증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왔을 경우에 치료에 동기가 있으면 무조건 약을 먹으면 약 먹는 거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왜냐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니까요. 오, 진짜? 드라마 좋아지니까요. 와, 그 약은 뭐예요? 그 약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메틸페니데이트 계열이라고 하는 도파민 보충제 같은 거예요. 도파민을 좀 올려주는 거죠. 그거를 매일 먹어요? 매일 먹어야죠. 그 왜 소아에서 쓰는 그 약하고 다른 거예요? 뭐 콘서타인가? 콘서타.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콘서타. 근데 그 콘서타를 쓰는 성인도 있고 콘서타랑 똑같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있지만 조금 변형된 약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랑 기전이 조금 다른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아토모섹틴이라고 하는 그 약간 노르에피네프린을 같이 건드리는 약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개를 다 같이 쓰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쓰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그 약을 매일 먹이는 거예요? 매일 먹어야 돼요. 근데 주의력 결핍해서 까먹으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많아요. 그거 봐.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약을 무조건 약을 제대로 드세요? 이렇게 물어보겠네. 어? 그래서 약을 아침에 먹고 효과가 밤까지 안 가니까 점심에 한 번 더 먹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환자가 오면 선생님 저 점심권 자꾸 까먹어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용량 올려야지 그러면. 용량 올리고 싶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용량 올리면 부작용이 또 많아요. 그래요? 네, 부작용이 많아요. 이 아 약이. 일단 네. 이 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가 나와요? 중독성이 떨어져 확실히. 그쵸, 떨어지죠. 그냥 인터넷에 팍 지르는 것도. 그런 거 떨어지고 차분해진다고 해요. calm down. 이렇게. 본인이 느껴? 네, 본인이 느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이게 딱 먹잖아요, 약을. 그럼 한 30분 지나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팍 맑아지는 느낌이 와요. 진짜. 와요. 그 괜찮아요? 그 맑아지는 느낌이 오니까 진료 열심히 할 수도 있죠. 우리 저 나은장도 좀 먹었다 오지 않았어요? 아, 저도 먹고 있죠. 먹고 있어요 지금? 네. 뭐 언제 먹어? 아침에 먹죠. 아침에? 까먹으니까. 이야. 근데 이거를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냐 그래. 고민일 거잖아요. 네.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내가 그럼 아니 40살 넘으면 적응한다며. 저는 적응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조금 먹고 있어요. 조금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려고 사실 먹는 건데 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이게 뇌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그 보상 기제들, 우리가 사회적인 적응 기제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아주 심할 때 한 1년, 2년 정도만 먹고 자기 습관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고 인지하면 약을 사실 나중에 끊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게 금단 증상 없어요? 이렇게 끊었을 때 뭐 다시 발을 떨다든지. 있죠, 당연히. 이건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체질이나 기질 같은 거니까 약을 먹어서 좋아질 수 있지만 뇌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다만 내가 왜 이렇게 게을러 터진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구나를 깨닫는 순간 잘 유지를 하면 사람이 쟤 되게 바뀌었네. 애가 되게 차분해졌네. 와. 얘 요즘에 학교에 꾸준히 오네. 요렇게 된다니까요. 와. 그럼 자기도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나 지금 여러 명이 떠올라. 여러분 떠오르죠? 많아요. 네. 그 아까 말한 부작용은 뭐예요, 그러면? 부작용은 노르에피네프린이랑 도파민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도파민이 크게 이게 결핍이 없는 사람이 먹으면 과잉 도파민. 내가 이제 흥분되는 거죠. 흥분되는 증상. 가슴 두근두근, 혈압 오르고, 식은땀 나고, 막 손 떨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부작용이 아니라 원래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될 환자가 사람이- 먹은 거네.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그 다른 약을 바꾸거나 다른 걸 바꿔야 돼요. 약을 줄이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예. 집중력 올리는 약만 먹으면 마치 자기 아이가 천재가 될 거라고. 이게 오히려 정말 문제가 있는 애들은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없는 애들이 안 먹어도 될 먹으면 애들이 그냥 먹어서. 병이 생기는 거 오히려. 애가 막 부산하고 산만하고 붕 뜨고 막 엄마 나 불안해 막 이렇게 약 복용이 진단이네. 진단적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 거네. 네, 의미가 있죠. 예. 그거를 보통 몇 개월 보면 알아요? 뭐 한 달 정도 보면 알아요? 1주? 일주 보면? 1, 2주 안에 바로 그러면 판단. 약간 진단 목적으로도 한번 복용해 볼 필요는 있겠네. 애매한 경우에 애매한 경우에는 그것도 의미가 있죠. 네. 근데 이 약으로 인해서 뭐 무슨 조심해야 될 건 없나? 예를 들면 뭐 음주가 하면 안 된다. 제가 먹어봤더니 별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 이상은 없고 그건 아니고 중독성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중독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결국은 약을 언제 끊을지 본인의 그 성숙도를 잘 판단해서 의사와 잘 상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랜 기간 서로 그 이 진단과 치료 과정을 쭉 겪은 의사가 이제 어느 정도 조언을 하면서 이제 좀 용량을 줄일 수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리고 해야겠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던 ADHD라고 해서 요 약만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울증, 불안증, 약물 중독, 충동성 장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같이 잘 치료해 줘야 돼. 이게 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럼 누구나 콘서트만 주면은 자판기에서 콘서트 뽑아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치료가 안 돼요. 제가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존 증상을 잘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요새 하여튼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온다고요? 많이 와요. 오. 근데 이게 ADHD가 왜 이렇게 좀 많이 늘었냐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ADHD라는 병이 애들이 성인이 돼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이 발견해서도 그런데 오케이.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이제 제가 문화 인류학적으로 나 이런 얘기 좋아해. 현대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병이다. 우리 인간의 현대인의 삶 자체가. 왜냐면 이제 제가 한 20년 전을 생각해보면 패닉이 엄청 늘었거든요. 공황의 시대. 공황의 시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핸드폰 막 생기고 막 자꾸 막 이렇게 문자 메시지 오고 막
일과가 규칙적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황의 시대가 왔었는데 이제는 왜 ADHD의 시대가 됐냐면 이 발달학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그렇지. 애들한테 참을성을 기를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러네. 그래서 이게 약간 ADHD 기질이 있다고 해도 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보상하면서 분명히 클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3살만 돼도 뭐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미학이 없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 정보나 이런 여러 가지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이 들어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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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거 생각했다 저거. 그러니까 이게 그걸 좀 교통 정리가 되는데 전혀 교통되지가 않는. 안 되죠. 그냥 번잡한 이 세상에 나 홀로 그냥 탁 떨어져 있으니 ADHD가 안 생기겠어? 이런 것 때문에 번잡한 세상에서 패닉이 왔었는데 그런 세상에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크니까 ADHD가 전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참을성이 없어서. 비만과 같은 큰 전 인류가 세계적인 만든 인류의 유행병이네. 유행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이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뭐 핸드폰 보여주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건 나쁜 게 아니라 그 아이한테 좀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터랙션, 상호 교류하는 이제 애들끼리의 사람 간의 모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다 집에 혼자 있고 뭐 유치원 갔다 와서는 뭐 공부하고 이러니까 이 뇌가 발달될 가능성이 완전 제지당하는 거예요. 이 뇌 기능이 발달해야 그쵸. 되는데 분절돼서 공부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들 풀어넣어서 니네끼리 알아서 놀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눈치 쫙 보고 얘가 얘한테 말 잘 들어야겠다 이런 것도 보고 내 순서는 여기구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하는데 늘거든요. 사회 기술이. 근데 이 사회 기술 훈련이 전혀 안 되는 환경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요. 성인 ADHD의 치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치료의 그 강도나 기간 이런 것들은 조율해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성인의 ADHD는 지금 현대의 상황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을성이 없으니까. 이제 성인 ADHD가 많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자. 인식을 하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나서자. 진단명을 바꾸긴 해야 돼요. 별명이. 약간은. 네. 뭐 생각하는 진단명 있어요? 뭐 전두엽 조절 기능 장애라든지. 전두엽 조절. 아니면 약간 뭐 성인병? 아니 현대병? 아니 그러니까 현대 뇌질환 뭐 이런 거. 주의력 충동 장애네. 주의력 충동 장애. 근데 아무튼 이게 기능이 저하되는 병이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IQ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회적 낙인을 하면 안 된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셔서 오케이. 새 삶을 찾으시면 좋겠다. 광명 찾자. 오케이. 성인 ADHD의 치료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